왜 식약처에서 과대 과장 광고라고 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게요? 바뀌었어요. 문구가.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나름 모발이 나거나 그렇게 못하겠지만 도움이 조금은 되겠네요.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저도 바라는데요. 차라리 한 5시간 팩을 한다면 환자분들 중에 화장품 그룹 회장님들 두 분이 계세요. 이 탈모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들께 여쭤보면 화장품 원료는 전 세계 화장품의 90%가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95%도 같다. 그럼 나머지 5%는 무엇이 다르냐?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바이오 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팩트체크 진행을 맡은 MC 박예지입니다. 지난번에는 탈모의 원인부터 치료제까지 깊게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탈모 관리 제품들을 성분을 기준으로 하나씩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탈모 관리 제품들 중에서도 세럼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인터넷에 탈모 세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백 가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쓰면은 머리가 난다, 혹은 이 성분이 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광고도 잘 못 믿겠고 후기도 너무 조작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기도 광고도 없이 오로지 성분을 기준으로만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전문으로 진료보고 있는 김주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생물 연구와 함께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김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양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탈모에 대한 가장 눈에 띄는 비전문가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사실 저도 탈모 세럼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쓰고 있는 입장에서 탈모 관리에 이 세럼이나 앰플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앰플과 세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쓰시고 훨씬 더 이슈가 되는 건 샴푸예요. 세 가지 다 동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화장품이고요. 두피에 바르든지 문질르든지 하실 거고요. 그리고 효과는 이제 탈모를 위해서이잖아요. 근데 2, 3년 전 식약처에서 10월 달에 대대적인 문제 이슈가 있었죠. 탈모 샴푸 과대 광고, 과장 광고 없애라. 그 이전에는 심지어 머리가 난다고도 했었고 머리가 안 빠진다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탈모 샴푸는 샴푸잖아요. 머리를 원래 감는 건데 두피도 같이 감기겠죠. 근데 모낭은 두피 밑에 피하 지방층에 있어요. 5mm, 3mm 있는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 아주 저기 밑에 있는 건데 우리의 장벽을 뚫고 물론 모공이 열려 있기는 한데요. 계면활성제가 모공으로 침투를 하면 저희 아마 쇼크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머리를 감는데 매번 이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계면활성제가. 양잿물 먹는 거 하실 건가요? 소독을 위해서, 위장의 소독을 그래서 위해서? 요즘 계면활성제는 아니잖아요. 좀 순하다고. 아무리 그렇죠. 그거의 반대는 또 높죠.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노프 무브먼트라고 해서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안 좋다 그래서 물로만 감자 그랬던 거죠. 그거 없어졌죠. 왜냐하면 오히려 두피는 인체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세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절대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두피염이 탈모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배려가 무너지는 판에 충분히 세정을 안 해서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하면은 머리 뽑겠다는 거죠. 왜 식약처에서 과대 과장 광고라고 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게요? 바뀌었어요. 문구가 바뀌었는데 이거 되게 그분들 정말 똑똑해요. 탈모 증상 완화로 바뀌었어요. 증상 완화. 네. 근데 탈모가 뭘까요? 머리가 빠지거나 가늘어져요. 그게 증상이면 완화가 되면 머리 나거나 굵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탈모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건 두피염이에요. 아니 이게 샴푸니까 머리 감으면서 두피에도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피 증상 완화가 됩니까? 두피에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면은 오케이인데 우리가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죠. 머리 빠지는 거 막아준대잖아. 탈모 완화가 아니라 탈모 증상. 야, 근데 탈모가 결국 머리가 빠지는 거라 생각해서 그 증상이 완화가 되면 머리가 덜 빠지지 않겠냐고 상상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앰플과 세럼을 보면 저도 근본적으로 제가 화장품 업자는 아니니까 앰플과 세럼의 차이가 뭔지를 봤어요. 앰플은 농도가 높아서 단기간 안에 효과를 보자. 그리고 세럼은 순해서 매일같이 쓸 수 있다. 근데 무엇도 결국은 모공을 통과해서 모낭으로 침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두피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두피와 모낭의 관계가 없다면 탈모와도 이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제가 소송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분 관점에서 볼 때 탈모 세럼에서 가장 등장하는 것들 중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샴푸가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모 샴푸에서 가장 혁신이었다, 가장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던 거는 이제 폴리펩타이드 샴푸였어요.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 구성 성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물에다가 물 섞고 술에다 술 섞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기름에다가 물 섞으면 둥둥 뜨듯이 폴리펩타이드가 구성 성분이다 보니 단백질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세럼과 앰플에도 펩타이드 성분이 많이 이제 첨가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화장품 업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쉽게 말씀드리면 두피 건강에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두피염을 예방하거나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라면 항염작용이 있는 차라리 성분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요즘 이 제품 중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선전하는 거 봤어요. 네. 샴푸인데 카페인 막 이렇게 전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제품들 중에 카페인 들어있는 제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 머리 날까?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에요? 실망이에요. 선생님께서 정답을 주시는데 바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차라리 먹어야지 흡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카페인을 발라서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먹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의학 저널인데 먹는 거는 또 효과가 전혀 이거 다 분해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걸 떠나서 카페인은 교감신경 흥분제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생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버려버리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 그 스트레스 반응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반응으로 우리를 스위치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모에 좋지 않죠. 다만 국소적인 카페인이 이 탈모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모공의 그 미토콘트리아의 대사를 좀 빨리 해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모공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서 고농도의 카페인은 그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 또 다른 형태의 남성 호르몬에 변환되는 것을 약간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농도라는 전제 조건이 잠이 있습니다. 안 와가지고 탈모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바르면 되잖아요. 아 바르는 거? 커피가루 이렇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침투가 돼야 되는데 그럼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샴푸는 어디까지나 계면 활성제가 최우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두피를 통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고농도의 카페인이 함유가 돼 있더라도 침투하는 기전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모낭의 어떠한 전환율을 막아주는 고농도의 카페인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제품을 샴푸를 쓰고 하면 일단 시원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개운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처럼 탈모 증상 완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환절기나 그럴 때 가장 한 게 간질간질해지고 붉어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걸 쓰면은 효과가 진짜 좀 보는 것 같고 시원하단 말이죠. 그 느낌인데 결국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거는 원장님한테 말씀 듣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거는 결국 내 두피를 진정하는 효과를 봤다는 건데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나름 모발이 나거나 그렇게 못하겠지만 도움이 조금은 되겠네요.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저도 바라는데요. 이게 씻어내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요. 이미 희석된 상태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나간다는 거죠. 머무를 앞으로. 시간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두피 자체가 좀 진정이 되면 근데 진정이 되려면 차라리 한 5시간 팩을 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까?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탈모 세럼 8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블라인드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브랜드도 가격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성분만을 남겨뒀는데요. 이름은 A부터 H까지 매겼고 규칙은 간단합니다. 패널분들께서 성분을 읽어주시고 토론을 하신 다음에 가장 괜찮은 제품 뽑아주시면 되는데 뽑는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분 설계인데요. 탈모에 실제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성분이 있는지를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이요. 장기적으로 써도 두피에 문제가 없는지 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 B 제품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제가 A하고 B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전성분 그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봐도 뭔지 모르겠다. 인데요. 근데 앞에서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 요령을 조금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몇 가지 성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카페인,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뭐 그런 성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A하고 B를 비교하자면 A는 카페인, 펩타이드 4종, 아데노신 그런 주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용매로 가장 그 질량이 큰 게 정제수, 그 다음에 에탄올이에요. 근데 앞에서 에탄올을 왜 이런 세럼에서 사용하는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A하고 B는 이 에탄올이 자극 요인으로 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럼 두 제품 중에서 성분 설계가 조금 더 합리적인 쪽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B에는 비타민이 7종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B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B를 살려두셨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받은 제품은요, 그 미녹시딜 성분 있잖아요. 혈관 확장제 성분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식약처에서 탈모의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성분들이 살리실릭 엑시드, 판테놀, 나이아신아미드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나름 충실하다 이제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D 제품은 소금이 들어 있더라고요. 소금의 각질 연화 성분이나 삼투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피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모낭의 에너지 대사를 조금 유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맥주무 성분도 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금 성분이 탈모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피를 좀 청소하는 느낌. 요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요거 샴푸니까 요걸로 샴푸하고 요거 앰플 바르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탈모에 더 근접한 거는 아무래도 요거다, C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C, D 중에서 C를 살려두시는 거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부에 좋은 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확실히 두피에도 조금 이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잘 공급을 해주니까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A부터 D까지 봤는데 EF 갖고 계신 분 제가 EF인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기본적인 말씀하셨고, 이제 만약 제가 소비자라면 일단 제가 아는 성분이 들어오면은 반갑지 않겠어요? 근데 이 E 같은 경우는 하나 눈에 띄는 게 그 징크 클로라이드, 염화 아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미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그 항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뭐 비듬이나 이런 뭐 두피의 어떤 그 발진 염증 이런 게 미생물 생태계에 어떤 특정한 게 너무 많아진다거나, 그래서 만약 이게 그런 정말 항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조금 바르렀을 때 그런 걸 좀 억제해 주면은 뭐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 탈모와 상관없이.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양이 얼마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 있다는 것만 나오는데 계속 매일매일 쓰면은, 너무 많이 쓰면은 원래 있는 또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게 특이했고요. 이 F는 성분을 쭉 보다 보니까 다 앞에 거랑 비슷하게 뭐 진정할 수 있는 거, 시원하게 해주는 거 다 있는데 굉장히 긴 화합물이 하나 들었어요. 특이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중요해 보여서 이름이 좀 길어요. 다이하이드록시 다이플루오로 에틸클로로 프로스테놀 아마이드. 엄청 기네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한 화합물 이름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모낭 성장 주기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인데, 문제는 원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신 대로 모낭이 다 깊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성분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택하라 그러면 징크 클로라이드가 들어 있는 것은 가끔씩 머리가 가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두피 진정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른다 그러면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익숙하게 이거 들었네 그래서 저는 E를 택할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E를 선택해 주셨고, 저희 원장님은 어떤 걸 살려두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 계열은 사실 알 수가 없고, 제가 16년 동안 진료를 받지만 처음 보는 제품들이라 사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와 H인데, 일단 이 제품들이 과연 어떤 집중적인 홍보를 원하는가 했더니 G는 두피 진정과 모발 강화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탈모 케어용 두피 토닉이다. 되게 솔직했어요. 탈모가 아니라 두피. 왜냐하면 늘 강조드리지만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 두피 건강이라도 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피 토닉이었어요. 내용물 중에는 카페인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고 요즘 이제 연어 추출물로 모든 피부과의 슈퍼스타 약국도 많이 오십니다. PDRN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두피에 뭐 재생 효과에 좋지 않을까. 이제 농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한 15년 전부터도 각광받고 있는 탈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만성 두피염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펩타이드 성분, 그래서 멀티펩타이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는 원래 상재균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재균이 없으면 오히려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한 어떤 밸런싱 효과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인, 판테놀, 비오틴은 영양제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단백질의 그 합성의 그 어떤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황일 함유한 비타민이죠. 조금 더 한 단계를 들어가면 단백질 부조로 과연 탈모가 생기는 것이 나의 탈모의 유형이냐를 한 번 더 따져보시는 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내가 샴푸를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던데 말씀하신 멘톨도 들어가 있고 일단은 발효 추출물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사고 싶어졌어요. 너무 말씀을 잘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원장님 좋습니다. 거.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얘는 과연 무엇인가? 아로마와 영양 집중형 토닉이다. 그렇다면 식물성 추출물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넣었다고 하는데 농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건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핵심 성분이 여기서는 로즈마리 오일이에요. 왠지 더 사고 싶네요. 그래서 비타민과 블랙푸드 추출물, 블랙푸드인데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 추출물을 두피에 발라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일단은 좋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첫 번째 거는 뭐 재생 및 뭐 이제 두피 건강에 좋고, 요건 아로마 세라피 비타민 영양이다. 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요거는 PDRN, 멀티펩타이드. 요건 로즈마리 향과 비타민. 그렇게 따지면 요게 조금 더 원하시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을까. 요거는 가볍게 어차피 탈모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니 포기하고 그냥 나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해볼까 라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펩타이드 15종이 들었고 요거는 인삼 추출물도 약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전문 진료를 하는 의사가 천직이다 보니 그래도 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만약에 자유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싸고 좋다 그래서 광고 보고 이거를 8,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가 이거 싸고 좋다는 말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니 근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화장품 그룹 회장님들 두 분이 계세요. 탈모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재벌이라 그래서. 근데 그분들께 여쭤보면 화장품 원료는 전 세계 화장품의 90%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95%도 같다. 그럼 나머지 5%는 무엇이 다르냐? 브랜드가 다르다. 용기가 다르다. 용기가 다르다. 마케팅, 이미지가 다르다. 화장품 회사 회장님께서 네,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야말로 화장품의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성분 기준으로 그리고 양심적인 성분 기준으로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셨다라는 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요. 탈모약 중에 이게 탈모약이 전문의 약품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고 우리 약사 선생님들께서 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직구를 하더라고요. 전문의 약품을 피나스테라이드를. 정말요? 네, 그게 뭐 일본의 어느 사이트, 뭐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에서 다 직구가 되는데요. 그게 참 신기하게 전부 다 메이드 인 인디아예요. 근데 그 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안 드신 분이랑 똑같이 진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란성 쌍둥이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게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결과가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유전인자가 같기 때문에 탈모약을 똑같이 먹었다 그러면 효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인도에서 직구한 분은 한 달치가 8,000원,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3만 원이었는데 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거 드신 분은 머리카락이 꽤 있는데
이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안 나는 건 괜찮은데 혹여 부작용이라도 있으면 그게 더 걱정이네요. 이분은 운 좋게 효과가 없었을 뿐인데 요거 바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물론 화장품은 전문 의약품과 달리 뭐 꼭 어떤 특정한 루트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 제품은 요 포장에 전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제조 공장의 전화번호 주소가 다 책임감 있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구한 거 먹는 것과 바르는 거는 좀 되게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신중하게 또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성분도 꼼꼼하게 또 따져보고. 그렇다면은 일반 소비자가 이 세럼 같은 걸 구매를 했을 때 성분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성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지나치게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면활성제가 없이 제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계면활성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세포막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또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 싶은 성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수술과 시술을 할 때 가장 피하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모발 이식을 위해서 모낭을 채취하면은 생리식염수에 보관을 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색깔이 다 투명하니까 신입이 들어왔을 때 어느 병원에서 알코올에다가 이 모낭을 담궈가지고 이게 이제 생착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알코올이 조직에 끼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말씀하신 세포를 다 파괴하고 내부 구조를 다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만성 두피염을 갖고 계신 탈모 환자분들이 알코올이 성분이 포함이 된 것은 피하고 싶은데 보니까 뜻밖의 두 번째 성분들이 다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두피가 기름지니까요. 조금이라도 좀 도포를 했을 때 이게 다 도포제니까 조금이라도 뭐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피가 깨끗해야 되니 알코올 성분을 두 번째로 많이 넣어서 뭐 약간 소독 효과도 좀 갖다주고 그 다음에 뭐 기름도 약간 유막도 제거할 수 있으면서 주요 성분이 좀 통과할 수 있으면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알코올을 피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가 없는가 보다라는 걸 제가 방금 배웠습니다.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살리실릭 엑시드도 들어있고 멘톨도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면 장기간 썼을 때 오히려 두피에 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면 좋겠더라고요. 알코올 농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코올 농도가 한 뭐 50% 40% 미만으로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독 효과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씻어내거나 아니면 이게 기름을 씻어내고 다음에 뭐 성분이 더 잘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로 의한 소독 효과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알코올 너무 많이 사용하면 두피에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안 쓰니까 아마 여기의 용도는 소독 효과보다는 씻어내거나 유막을 좀 걷어내거나 그런 게 네네.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기능성 제품에서 데이터 설계, 뭐 임상적 검증, 안정성 평가가 왜 중요한지도 궁금해요. 당연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컨택을 하잖아요. 바르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죠. 뭐 두피염, 피부염, 일단 염증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 저희의 이 막이 베리어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체 내로 침투를 하는 건데 이 두피가요. 심장과 관만큼이나 혈류가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뇌를 보호하는 기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쳤어요. 그럼 피가 주르륵 흐르면 여기 조금 찔려도 상처를 입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피 자체로 막을 형성해 가지고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혈류가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침투를 해서 퍼진다면 전신순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진행자분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사셨다는 게 혹시라도 너무 효과를 높이고자 침투를 시키는 어떠한 불필요한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약물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라면 단기간에는 이거 효과가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지만 장기간에는 뭔가 중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성분의 파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전성분을 노출을 안 시켜요. 그게 왜냐하면 특허권이라거나 상표권이라던가 그분의 고유 기술을 보호해 주잖아요. 외국에서는 노래나 라디오에서 잘못 틀면 수백만 달러가 벌금을 무는데 그런 이유로 보호 차원에서는 노출을 하나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밀이 없어서 제품 하나 개발하면 그 다음 달에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포장만 다르게 전화로 요청을 하면 또 만들어도 주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좀 전성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내지는 보건의료 쪽에 장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전성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여기고 확인하고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이런 외용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을 갖는 것도 막지만 또 외용제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네, 왜냐하면은 약국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 아주 저렴한 염색약에 오랫동안 노출된 어르신들이 있어요. 진짜 가격이 저렴한데 그런 분들이면 몇십 년 동안 염색에 노출이 되었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선이라든가 또는 눈 안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런 성분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쓰면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다 나을 거야 이러는 것도 옳지 않다. 잘 살펴보고 꼭 필요하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모 제품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저 같은 소비자들한테 꼭 이거는 알아야 한다 싶은 그런 조언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가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무언가라는 뜻이지 그게 주 메인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탈모는 의학적인 증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필요해서 빠졌든 무언가가 부족해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보충을 한과 동시에 일단은 증상은 머리 쪽에서 나타났으니까 모낭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접근을 해서 연관이 있겠지라는 상상으로 요즘 흔히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뇌피셜로 내가 두피에 좋은 일을 해주면 내가 그러면 머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초기에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두렵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탈모 샴푸를 탈모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그 76%의 분들이 저희는 정말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탈모 샴푸를 쓰고 있는데 탈모 샴푸 세럼으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한 생각인 거죠. 위험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가능성이요. 따끔한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성분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탈모 세럼 하나 고르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모델을 보고 사기도 하고 가격 때문에 사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가격이 좀 비싸면은 이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오로지 성분표만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도 브랜드도 광고 모델도 아니다라는 걸 또 알게 되는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모 세럼은 치료제가 아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성분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방에서 혼자 몰래 쓰고 계시는 좋은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마구마구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